부자들은 왜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방식과 에너지의 차이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불평과 불만을 자주 얘기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돈 벌 기회가 없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죠. 하지만 부자들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불평하기보다 바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질문이 습관이 되어 있죠. 또한 가난한 사람은 소비 중심의 대화를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차 샀다. 얼마짜리 명품 가방 샀다 같은 이야기. 하지만 부자들은 투자, 사업, 기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시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부자들은 시간을 돈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만 어울립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기회를 키워주는 대화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당신의 삶과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습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늦게 일어나고 술자리나 오락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아침 시간을 활용합니다.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하루의 목표를 정리하죠. 이 차이가 하루, 일주일, 1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두려워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손해야라는 생각에 도전조차 하지 않죠. 하지만 부자들은 위험을 계산하고 감수할 줄 압니다. 실패조차 배움의 자산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의 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난 안 돼. 돈 벌려면 사기쳐야지. 내 상황은 절대 안 변해. 이런 말은 무의식에 뿌리내려 결국 현실이 됩니다. 반면 부자들은 말조차 다르게 합니다.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들이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에게도 에너지를 줍니다. 결국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건 그들이 차갑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인드셋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언제나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 안에서 더 큰 기회가 탄생하고 더 큰 부가 만들어지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주 어울리는 5명의 평균이 된다고 합니다. 즉, 주변 사람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피하는 건 단순한 차별이 아닙니다. 그들과 오래 어울리다 보면 돈은 더럽다. 성공은 불가능하다.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버립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부정적인 대화만 자주 나눠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부정적인 사람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돈에 대한 감정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합니다. 돈 얘기만 하는 건 속물 같아. 돈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회피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당연히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대화를 나눕니다. 돈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자유와 선택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부자들은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작은 기회라도 잡으려는 사람과만 어울립니다. 그 차이가 인생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결국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이유는 단 하나. 마인드셋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다르면 결국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웨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결국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자들이 왜 가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피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MIT의 또 다른 실험에서는 낙관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창의성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비관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이런 환경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과만 시간을 보낸다. 반대로 문제만 말하고 해답을 찾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투자 초기부터 늘 같은 철학을 말했죠.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비전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캐롤 드에게 고정 마인드셋 vs 성장 마인드셋 연구에서도 답이 나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부자들이 고정 마인드셋에 갇힌 가난한 사람을 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자들은 차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성공 에너지를 지켜내기 위해 마인드셋의 감염을 막기 위해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부자들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심리학적으로 가난은 단순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샌델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사고방식을 병들게 하고 그 병은 전염된다. 즉,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인드가 그대로 옮겨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힘들다, 안 된다, 포기하자라는 말을 듣다 보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뇌가 피로해지고 결국 같은 생각에 물듭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을 고를 때 잔인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 옆에서 늘 실패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않는다. 심지어 연구 결과 부정적인 사람과 30분만 대화해도 뇌의 창의 영역이 최대 40%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성과와 성공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것이죠. 워렌 버핏이 말한 유명한 조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곧 당신이다. 그가 말한 5사람의 법칙은 오늘날 부자들이 인맥을 관리하는 철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고방식이 가져오는 낙오의 전염병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와 어울릴지 선택하는 건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